시대별로 악과 싸워 세상을 구하는 영웅을 다룬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에는 원더우먼이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영화이기는 하지만 제목만 봐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여성이 주인공일 것이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힘세고 이를 넘어 초능력까지 가진 캐릭터입니다. 요즘은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인 루미, 미나, 조이가 대세입니다. 초능력까지는 모르겠고 빠르고 힘센 영웅이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해보고자 합니다. 생물은 종에 따라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자손을 번식합니다. 박테리아는 한 개가 두 개가 되는 무성생식을,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분리되어 있어서 배우자를 만나는 유성생식을 하죠. 이 유성생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생식을 위한 별도의 분화 과정도 거쳐야 되고 적당한 때가 되면 배우자를 찾기 위해 미팅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등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는 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복잡한 현상이 진화적으로 선택되었지요. 이는 유성생식을 통해 얻는 유전적 다양성의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빠르고 힘도 더 셉니다. 이런 신체적인 특징은 성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사람의 성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염색체 Y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개개의 세포가 가진 46개의 염색체, 굳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마지막 23번째가 XX인지 XY인지만 보면 여성인지 남성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을 결정하는 이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들을 오토좀,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럼 상염색체와 구분되는 이 Y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Y염색체는 애초에는 세포에 다 똑같이 존재하는 상염색체에서 기원했습니다. 그 시작은 약 1억 8천만 년 전에 남성을 만드는 마스터키라는 별명을 가진 SRY라는 독특한 유전자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유전자가 생긴 시점부터 이 염색체는 더 이상 X가 아닌 Y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점점 덩어리째 염색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경우 Y염색체에는 남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약 100개 정도의 유전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SRY라는 이름은 Sex Determining Region Y Protein을 줄인 용어인데요. 사실 이 유전자가 있느냐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이지요. 이 유전자의 단백질은 남성을 남성으로 만드는 데 관여하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합니다. 이 유전자가 없으면 남성이라고 하기 어렵고 행여나 잘못되어 여성이 이 유전자를 가지면 여성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남성의 경우에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 염색체 자체가 XY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생식기를 갖는 스와이어 증후군으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XX 메일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빠로부터 온 X성 염색체에 어쩌다가 Y 염색체에 있는 SRY가 끼어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려면 아빠의 인체 내에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Y에 있는 XRY가 X로 자리를 옮기는 변이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유전적으로 분명히 XX, 즉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생식기가 발달되지 않아서 불임으로 나타납니다. 이 유전자를 가진 여성은 신체적으로 오히려 남성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여성들보다 힘도 세고 빠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SRY 유전자를 가져서 신체적으로 남성에 가까운 XX의 여성들이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스포츠일 것입니다. 1992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SRY 유전자를 가진 여성을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국가에서는 자체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전 스크리닝을 했는데요. 정작 1996년 아틀란타 하계올림픽에 참가한 3,387명의 여자 선수 중에서 무려 8명이나 이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변이는 너무나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데 유달리 운동선수 집단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유전자 검사의 오류가 높고 이 선수들의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 데다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적어도 남성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서 이들의 참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브라질의 유도 선수 에디난치 실바는 그 이후에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무려 4차례나 올림픽에 참가해서 7위, 5위 등의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 논란 끝에 2000년 하계올림픽부터 이 유전자 검사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신체적으로 우월한 여성들이 계속해서 스포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 SRY 유전자는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포유류에 남성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포유류에서 공통으로 존재하고 XY에서 이 유전자 SRY가 잘못되는 경우에 생식기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유전자를 남성을 만드는 만능키, 마스터키라고 부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성과 여성의 성이 발현되는 양상이 다른 것을 눈치채셨나요? XY 남성에서 SRY 유전자가 정상으로 작동하면 생식이 가능한 남성이 되지만 이 유전자가 망가진 스와이어 증후군의 경우에 여성의 생식기가 만들어집니다. 즉 SRY가 있으면 남성이 되고 없으면 여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진화적으로 남성의 성을 driven sex, 즉 유도되는 성, 여성의 성은 그냥 두면 발현되는 default sex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부르는 이름 Y, 이 Y를 Y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연구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염색체 그 자체를 모두 다 X라고 습관적으로 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1905년 네티 스티븐이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남성의 성을 결정하는 아주 작은 염색체를 발견했는데요. 이를 따로 부를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이 발견 이후 연구자들은 네티 스티븐이 발견한 이 성염색체를 일반 염색체 X와 구분하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 Y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성 결정 시스템을 XY라고 표기해 왔는데요. 나중에 보니 조류, 새들은 우리와는 다른 성 결정 시스템을 가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성 결정 시스템을 발견했으니 기존에 사용하던 XY와 구분하기 위한 새로운 표기법이 필요했습니다. 알파벳 순서를 보면 XY, 다음은 Z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X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표기 방법이 조류에 사용하는 ZW 성결정 시스템입니다. 조류는 여성이 ZW이고 남성은 ZZ로 표시합니다. 맨 처음에 X를 선택한 결과이지요. 지금까지 SRY라는 유전자의 등장과 이에 따른 Y 염색체의 탄생, 그리고 성의 분리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물학적인 성의 분리라는 단 하나의 사건은 긴 시간을 거쳐오면서 공식적인 자손 남기기, 즉 결혼이라는 문화를 넘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시대마다 그리고 국가마다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만들어 온 것 또한 사실이지요. 개인적으로 성의 분리라는 진화적 선택이 사회적 고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SRY라는 유전자 측면에서 보면 빠르고 힘센 여성 슈퍼 히어로들은 매우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SRY 유전자를 가진 XX가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Y는 왜 Y가 되었을까? 이었습니다.